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얼굴 채색을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두 가지 타입의 그림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요 위쪽에 보이는 요 그림으로는 조금 캐주얼한 느낌의 그런 느낌의 얼굴 채색을 빛 방향을 조금씩 바꿔보면서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스타일로 여러 가지 빛의 방향으로 제가 진행을 해볼 거고요. 아래쪽은 캐주얼보다는 조금 반캐주얼, 반실사. 제가 실사 쪽까지는 사실적인 그런 정도의 얼굴 표현을 하진 않고요. 캐주얼스러운 느낌과 그리고 실사에서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을 혼합해서 반실사로 제가 채색을 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채색의 5단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전에는 그 입체를 표현을 한다던가 아니면 주름의 형태라던가 주름의 특징 그런 부분들에 집중을 해서 강의를 진행을 했다면 이 얼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조금 생각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 얼굴 안에서도 이 안에서도 그 각자 개체가 가지고 있는 그 입체감을 표현하는 게 주이긴 하지만 그거보다도 이 얼굴에서는 제일 먼저 중요시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아무래도 상업적인 그런 미술을 지향을 하다 보니까 이 얼굴의 그 외형의 생김새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굉장히 엄청 잘 그리고 완성도 있게 끌어내도 얼굴에서 호감이 느껴지거나 매력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림 전체가 이미지가 조금 안 좋아진다던가 예쁘게 느껴지지 않는다던가 그런 식으로 조금 아쉬워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입체들보다도 조금 더 중요시 할 거는 좀 미적 관점에서 쉽게 얘기를 하자면 예쁜가? 내 캐릭터는 예쁜가? 이거를 여러분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뭐 코라던가 아니면은 뭐 눈 앞에 뭐 눈물샘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이빨이라던가 이런 거 엄청 자세하고 입체적으로 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거에 너무 집중을 하지는 마시고 물론 뭔가 약간 비상식적인 그런 입체나 빛을 사용을 했을 때는 얼굴에 미적인 거에도 그 영향을 끼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최소화해서 어떤 부분에서 조금 그랬을 때 얼굴이 좀 안 예뻐질 수 있는지 그리고 저는 얼굴에서는 빛 대비를 좀 많이 사용을 했을 때는 오히려 얼굴이 좀 안 예쁘게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얼굴에서는 그 빛의 대비를 제가 너무 강하게 준다던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캐주얼 그림에서는 또 좀 더 그게 좀 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하나 요소들을 부각을 한다기보다는 꼭 어둠이 들어가야 될 부분에만 제가 국소적으로 조금 어둠을 찍어주고 나머지 부분들은 너무 얼굴의 굴곡을 살리지 않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아마 채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본격적으로 채색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그래도 각자 눈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코가 가지고 있는 입이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적인 특징은 아시고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설명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눈 부분 그리고 코 그리고 입술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채색을 해야 되는지 얘기를 드릴 건데요. 제가 그림체의 특성상 아무래도 캐주얼에 조금 가깝다 보니까 캐주얼 반실사에 가깝다 보니까 코를 너무 묘사를 좀 많이 한다던가 했을 때는 현실적인 느낌이 조금 강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콧구멍이나 콧볼이나 이런 부분들을 묘사했을 때 묘하게 이질감이 드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거는 그림체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입술 부분도 약간 생략을 해서 그리기도 해요. 이 입술 같은 경우는 그림체에 따라서 물론 어느 정도 표현을 해줄 때도 있고 각자 다르긴 한데요. 그거는 코도 마찬가지예요. 콧구멍을 뭐 그려줄 때도 있고 그림체가 약간 반실사에 가까워질수록 코 묘사가 좀 더 사실적으로 변하긴 하는데 대략적으로 대부분
이렇게 코나 입 부분은 조금 제가 생략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고, 그 대신 많이 살려줘야 되는 부분, 좀 과장이 되는 부분이 아마 눈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 눈 묘사, 특히 뭐 안쪽에 동공이라던가 아니면 눈의 속눈썹이라던가 요런 부분, 그리고 눈의 형태 부분에서 약간 어색하게 느껴졌을 때도 이게 채색에도 좀 영향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눈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그림체상에서 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이 다른 부분보다는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눈을 보시면 눈에 이 눈꺼풀의 안쪽에 눈꺼풀의 안쪽에 눈알이 존재하고 있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구가 존재해 있어요. 눈알은 둥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눈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는 이 구가 있고, 이 눈에 구가 있고, 이 눈꺼풀이 원래는 이렇게 닫혀 있었다가 위쪽으로 그리고 아래쪽으로 벌어지면서 양옆으로 벌어지고 그 다음에 끝점이 모이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눈의 피부가 양옆으로 열렸다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는 이유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눈꺼풀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눈의 끝점은 눈 안구가 이런 식으로, 눈의 안구가 이런 식으로 약간 앞쪽에 튀어나와 있고, 이 시작되는 부분과 끝의 부분은 약간 뒤쪽으로 돌아가서, 눈의 안구 뒤쪽으로 돌아가서 이런 식으로 맞붙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셔야 하는 이유는 앞부분에서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지금 이런 식으로 제가 엘사 그림을 좀 가져왔어요. 엘사 사진이 눈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좀 잘 크게 좀 보이니까 이 눈의 구조, 눈에 돌아가는 느낌을 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눈 안구 부분, 여기 부분은 앞쪽에 있고, 그리고 눈이 양옆으로 이렇게 찢어지게 되면서 눈이 맞닿는 부분은 뒤쪽에 약간 존재를 하죠. 이렇게 돌아가서 이런 식으로, 얘도 이런 식으로 돌아가서 다시 뒤로 돌아가서 이렇게 붙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눈을 표현할 때, 그리고 눈을 그리실 때는 항상 얘가 끝이 이렇게 돌아가서 맞붙는다는 느낌으로 눈을 그려주셔야 돼요. 가끔 약간 45도로 보는 눈인데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처럼 눈을 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눈 앞뒤가 약간 이런 식으로 똑같다던가, 그리고 돌아가는 느낌이 나지 않고 이렇게 평평하게 붙어있는 느낌이 나잖아요. 이런 식으로 눈이 위치를 하게 되면, 구는 눈알은 이런 식으로 이쪽에 있게 되는데 이 눈꺼풀은 앞에 나와 있게 되죠. 그러면 눈이 되게 평평해 보이게 되거든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눈이 돌아가서 붙게 된다는 거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거를 드로잉이나 스케치를 할 때는 여러분이 염두해 주셔서 그림을 그려주셔야 돼요. 앞에서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끝에 부분으로 갈수록 이렇게 경사가 지면서 눈이 붙어서 안쪽으로 돌아가서 맞붙게 된다는 것들을 조금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눈의 구조에서 여러분이 조금 더 아셔야 될 부분은, 눈을 그리실 때 제가 이제 눈 그릴 때 몇 가지 좀 눈이 어색해 보이거나 하는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럴 때 왜 그런지 몇 가지 경우에 대해서 좀 설명하면서 눈의 구조를 좀 얘기를 드릴게요. 보통 요 윗꺼풀하고 아랫꺼풀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그 길이가
동일하게 그려져 있으면 좀 어색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눈이 좀 평평하게 보인다던가. 그 이유는 눈 앞머리 부분은 이런 식으로 앞쪽으로 조금 나와 있게 되고, 그리고 눈물샘이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서 살짝 들어가서 눈물샘이 들어간 만큼 이렇게 올라가고, 눈 아래 거풀은 이 안쪽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에 덮고 있는 이 눈의 윗라인은 당연히 조금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얘는 원의 직경이 조금 더 짧아지게 되고, 네, 거기에다가 더 이제 눈 위아래의 길이가 조금 차이가 나게 느껴지는 그런 이유는 보통 아래 속눈썹보다 요 위에 속눈썹 이 부분이 조금 더 길게 되잖아요. 그리고 속눈썹은 끝으로 갈수록 이런 식으로 더 길어지는 경향을 띠게 되거든요. 앞에는 조금 짧았다가 끝에 부분으로 갈수록 이렇게 길어지기 때문에 아래쪽 여기 맞붙는 라인은 여기서 끝나는데, 여기 뒤쪽으로 그 눈꺼풀의 라인을 형성하는 부분은 뒤쪽으로 훨씬 지금 길어져 있죠. 그래서 눈을 이렇게 속눈썹 끝나는 부분까지 아랫라인을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신다던가 하면, 그러면 눈이 뭔가 어색해지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눈 앞머리는 먼저 앞에서 끊어주시고, 뒷머리에서부터는 이렇게 속눈썹이 나와서 위에가 훨씬 길어진다. 그리고 눈물샘 때문에 조금 길어질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 제가 아까 이렇게 피부가 벌어져서 눈을 감싸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안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눈은 요 눈꺼풀과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피부보다 한층 더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 눈 안구가. 그리고 이 피부의 두께만큼, 이만큼 눈꺼풀이 조금 더 튀어나와 있는 거겠죠? 이게 앞에서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 측면에서 보면 눈꺼풀이 살짝 튀어나와 있고,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 영역이 조금 보이게 돼요. 이런 점막 부분이 보이게 됩니다. 이거를 점막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앞에 있는 부분은 눈물샘 부분이고, 눈물샘은 이렇게 동그랗게 나와 있지만 여기 부분이 약간 막으로 좀 덮여 있어서 눈 안구가 보이는 지점은 여기서부터, 눈 앞쪽에서부터 있게 되고요. 이 부분은 약간 붉으스름한 색상으로 조금 보이게 됩니다. 여하튼 여기 눈꺼풀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보시면 눈이 원래는 흰색이잖아요. 원래는 흰색인데 눈을 되게 밝은 흰색으로 칠하면 좀 어색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눈을 칠할 때 완전 이런 흰색으로 칠을 하진 않고요. 살짝 회색 정도로, 살짝 회색의 정도로 이런 식으로 해서 색을 좀 깔아주면 눈알 자체가 이 눈꺼풀 뒤로 조금 들어간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흰색으로 막 나와 있으면 눈알이 약간 눈꺼풀을 뚫고 튀어나온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 때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색을 살짝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어둡게 가져가시고, 그리고 눈꺼풀이 튀어나와 있고, 그리고 속눈썹이 보통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흰자 부분은 약간 이렇게 흰자 윗부분에 조금 그림자가 생기게 돼요. 그리고 그 그림자는 눈알이 약간 둥글잖아요. 그래서 양옆을 살짝 감싸면서 조금 내려오는 느낌으로 이렇게 눈도 구로 되어 있다는 느낌을 표현해 주시고, 그리고 이 속눈썹에 의해서 그림자가 진 부분, 눈꺼풀에 의해서 그림자가 진다는 거를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눈동자에 대한 얘기도 조금 하도록 할게요. 내가 눈동자도 이상하게 그리면 굉장히 무섭게 그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이렇게 내가 눈을 그리면 무서워지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때는 보통 이렇게 눈알을 눈 위하고 아래하고 맞닿게 그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눈이 좀 무서워지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 자연스러운 눈동자는 보통 어디 한 군데가 조금 가려져 있어요. 이렇게. 이게 동공이고 여기 바깥의 부분이 홍채인데 홍채 부분이 어느 정도 이 눈꺼풀에 조금 가려져 있어야 좀 안정감이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 홍채 부분이 요 위아래 이렇게 끝에 부분에 맞닿아 있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눈이 조금 무서워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고 차라리 살짝 이렇게 하셔서 이런 식으로 눈동자를 조금 가려주시면 눈이 조금 훨씬 편안해 보이는 느낌이 좀 들 거예요. 눈알을 살짝 더 크게 해주셔가지고 가려주신다던가.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위아래로 눈꺼풀에 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이 채색을 하실 때 이 눈꺼풀의 영역만큼을 조금 남겨두셔야 돼요. 이 흰자는 눈의 피부 안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홍채와 동공은 그 눈알 안쪽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부 껍데기 안쪽에 이 동공이 들어와 있는데, 이 피부 껍데기를 여러분이 표현하시지 않고, 이 정도의 영역을 남겨두시지 않고, 눈을 이렇게 눈 동공을 아예 맞춰서 아래 부분까지 조금 내려버리신다던가 그렇게 될 경우에는 눈이 조금 어색해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이 나중에 채색을 하실 때 이렇게 점막 부분까지는 조금 남겨서 채색을 하시면 눈이 훨씬 사실적이고 입체적인 형태로 좀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동공의 위치를 또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래서 이 모든 규칙들을 다 이제 무시하고 앞과 뒤를 이렇게 아몬드 형태로 붙여가지고 눈 동공을 끝에 부분을 약간 남기는 거 없이 피부를 생각하지 않고 끝에 부분이 말려서 들어간다는 느낌이 들게 하지 않고 이렇게 그리면 굉장히 무서운 눈매를 여러분이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뭔가 얼굴은 굉장히 입체적인데 눈은 평면적인 그런 약간 다른 이질적인 그런 느낌을 낼 수가 있거든요. 파라오 벽화에서 볼 것 같은 그런 눈으로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눈 구는 항상 눈꺼풀 안으로 들어가 있다. 그 부분을 기억해 주시고 나중에 우리 조금 채색할 때 이 점막 부분도 제가 묘사를 조금 해줄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 약간 실제 눈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모해체라던가 그런 경우는 눈 아래 이 부분을 많이 그리진 않거든요. 거의 눈 아래 부분을 살짝 눈동자가 닿을 것 같은 이런 부분들만, 이런 정도만 그 눈 아래 부분을 조금 그려주기 때문에, 그리고 모해체 같은 경우는 얼굴 자체가 조금 평면적이에요. 그래서 이 눈의 점막을 오히려 살려주면 좀 어색하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저는 점막도 좀 넣어주긴 하는데 이 점막하고 눈의 안쪽에 이 입체감을 살려주는 순간 확 그림이 되게 평면에서 입체로 변하게 돼요. 눈이 그만큼 얼굴에서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 눈 점막이라던가 눈의 두께를 표현해 줄지, 눈 아래 돌아가는 느낌 뭐 이런 것도 너무 과하게 표현해 주면 좀 모해체에서는 느낌이 되게 사실적으로 변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그림체에 따라서 그걸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여기 흰자 부분에 그림자가 이렇게 진다고 했죠. 그거는 동공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동공 부분도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시게 되실 때는 여기 딱 흰자가 생긴 만큼 홍채, 이 눈동자 부분도 똑같이 그림자가 생기게 여러분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 같은 구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가 구와 눈동자 이런 부분들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좀 또 아셔야 될 거는 이 속눈썹에 대한 부분이에요. 속눈썹. 자, 이 속눈썹이 지금 보시면
보통 이제 속눈썹을 그리라고 하면 너무 징그럽게 그렸나? 이런 식으로 눈을 따라서 이렇게 그리는데, 이게 속눈썹도 보시면 앞부분은 조금 짧고, 그리고 속눈썹은 약간 엇갈려서, 약간 여러분이 속눈썹을 좀 사실적인 느낌으로 표현을 해주실 때, 반실사 이럴 때는 눈에 속눈썹을 저도 그렇게 그리거든요. 이렇게 눈에 속눈썹을 살짝 엇갈려서 그려주시고, 그리고 끝으로 갈수록 속눈썹이 더 길어야 돼요. 앞쪽으로 올수록 속눈썹이 길면 이 속눈썹이 좀 어색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측면에서 봤을 때는 속눈썹이 지금 보면 눈하고 같은 방향에 있는 게 아니라 눈꺼풀이 있고, 그리고 수직으로 이런 식으로 속눈썹이 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그리실 때 그 방향을 인식하셔서, 자,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수직으로 들려 있는 게 여러분이 보이시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는 살짝 눈꺼풀이 이쪽 방향으로 향해 있으니까 이렇게 속눈썹 그려주시고, 이쪽으로 가면 속눈썹이 살짝 이렇게 들리겠죠? 속눈썹의 요 들리는 방향을 따라서 얘가 이렇게 돌아가고, 그 다음에 수직 방향이 앞쪽으로 올수록 수직 방향이 조금 변하게 되니까 그거를 생각하셔서 여러분이 속눈썹을 심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아래 속눈썹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통 이렇게 눈꺼풀이 있으면 이 눈꺼풀 눈의 라인 바로 아래쪽에다가 아래 속눈썹을 그려주지 않고요. 점막이 있고, 그 다음에 한층 여기 띄어서 이 아래 부분에 이런 식으로 속눈썹이 심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얘도 약간 여기 끝에 부분이 조금 더 길면 더 자연스러운 것 같더라고요. 앞에 부분을 너무 길게 하는 것보다는. 동공이 너무 커지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눈의 구조, 그리고 속눈썹이 어떻게 붙어 있는지 이런 것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는 이제 드로잉 부분에서 여러분이 좀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이라, 여기서 눈을 내가 제대로 표현하지 않으면 눈의 요 입체적인 형태 부분을 많이 표현을 해주시지 않으시면 나중에 이제 채색할 때 채색을 하면 형태 부분이 더 잘 드러나서 어색함이 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눈의 구조 형태를 생각하셔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애교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드릴게요. 자, 애교살도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애교살 그려주실 때 이 눈꼬리보다도 더 길게 그려주거나 하면 더 이상 애교살이 아니라 약간 팬더처럼 된다던가, 눈 애교살이 너무 부각이 된다던가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눈꼬리의 길이 안쪽에 맞춰가지고 애교살을 그려주시도록 하세요. 자, 여기 복습을 해보자면 눈꼬리 윗부분은 좀 더 길고, 그리고 점막 피부를 표현해줄 것, 그리고 눈이 돌아가는 느낌이 제대로 나게, 그리고 속눈썹은 수직의 방향으로, 아래쪽에는 점막 지나서 그 아래 부분 피부 바깥쪽에 이 아래 속눈썹이 붙게 된다는 것과, 그리고 애교살을 너무 이 눈꼬리 지점보다 더 커지지 않게 그려주셔야 애교살로 인식이 된다. 그런 부분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눈의 구조는 여기까지 설명하고 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는 사실 요 코를 콧볼 부분이나 콧구멍을 양쪽을 다 완벽하게 그려준다던가 그런 식으로는 하지는 않아요. 많이 해봤자 이렇게 코를 그려주고, 그 다음에 콧구멍 정도만 이런 식으로 한쪽 콧구멍이나 뭐
아니면은 앞에서 봤을 때는 약간 뭐 요런 정도로만 콧구멍을 살짝 표현해주고 코의 음영만 조금 잡아주는 정도로 넘어가는데요. 코를 너무 이제 집중해서 묘사했을 경우에는 그림체하고 약간 이질감이 좀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코의 구조를 알아야 되는 거는 내가 코를 약화를 해서 그린다고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잘 모르면 콧구멍의 위치가 뭔가 묘하게 어색하다던가 콧구멍이 여기 있다던가 아니 콧구멍이 이렇게 들려 있다던가 아니면은 콧대를 조금 낮게 이렇게 이상하게 콧대가 조금 낮아진다던가 그런 느낌이 조금 되거든요. 그래서 코의 구조를 여러분이 조금 아셔야지 약화했을 때도 제대로 약화를 할 수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구조를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코를 보시면 코는 크게 여러분이 세 군데로 좀 나눠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를 보통 이렇게 그리라고 하시면 코하고 콧대하고 콧볼하고 이렇게만 코를 생각을 하셔가지고 약간 이렇게 마늘코처럼 맨 처음에는 이렇게들 많이 그리시긴 해요. 근데 여러분이 코를 어디서부터 생각하셔야 되냐면 여기 미간에서부터 코는 미간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약간 면으로 나눌게요. 이렇게 면으로 나눠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나눠서 해보니까 훨씬 더 받아들이기 쉬워서 저도 이런 식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코는 여기 미간과 콧대 부분, 그 다음에 콧망울인데 콧망울을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는 게 아니라 윗부분, 하고 아래 부분 이런 식으로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할게요. 자, 보통 코를 생각하시면 요 윗면을 생각하시지 않고 여기가 밝아진다는 느낌이 없이 그리고 요 면적이 약간 작다고 생각하셔서 이 면적을 무시를 해주시면 약간 이런 코가 돼버리는데 요 위에 면적 부분이 빛을 받으면서 조금 밝아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옆에 보이는 요런 면적들 여기나 여기 그 다음에 아래 부분 이 부분은 조금 어두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코 윗등 부분의 면을 한 번 더 나눴고요. 그리고 하이라이트가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보통 이런 부분들 그리고 콧망울 부분에도 여기 구로 생각하시면 콧망울의 윗부분 여기 이런 부분에 그림자가 조금 들어가게 돼요. 뭐 꼭 이렇게 들어가지도 않고 뭐 옆으로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이런 식으로 여기 가운데에 하이라이트가 생기는 게 아니라 코의 가운데가 아니라 옆에 약간 요 면의 오른쪽 부분에 하이라이트가 생기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콧등 윗부분을 조금 나눈 거는 생각보다 이 코 아래면이 좀 넓어요. 코 아래면이 많이 보이게 되고 이 부분을 많이 빼고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코를 그릴 때 뭔가 콧구멍이 이렇게 붙어 있다던가 약간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 부분이 넓어지고 그리고 그림자가 생기면 여기 아래 부분에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콧망울이 이렇게 동그랗기 때문에 그림자를 아래 부분 잡아주시더라도 이렇게 그림자가 삼각형으로 들어가진 않고요. 콧망울이 구니까 이렇게 조금 동그랗게 해서 이 아래 부분에 이렇게 그림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조금 옮겨서 생각을 좀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코 망울을
콧망울을 나눈 거는 코 아래 부분이 어두워져서 그런 것도 있는데요. 콧대가 콧망울이 있고 코 아래쪽에 이거를 뭐라고 하지? 요게 이런 식으로 조금 내려오게 되잖아요. 콧망울을 따라서 내려오게 되는데 콧구멍은 이걸 따라서 내려온 거를 그대로 연결시켜 주셔서 이렇게 이 라인과 연결시켜 주셔서 이런 식으로 콧구멍을 좀 잡아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대가 콧구멍의 그 위치 역할을 조금 하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구분을 조금 해두기도 했고, 여러분도 코를 그리실 때 콧구멍의 위치가 약간 어색하시면 콧망울로 라인을 내려보시고 그 옆에서 쭉 연결시켜서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이거는 앞모습보다 옆모습에서 여러분이 조금 많이 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보통 이제 코선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제 약간 이거보다 약화를 해서 코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코 라인이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코를 그리잖아요. 코선을. 자, 그러면 콧망울이 이렇게 있죠. 코선이 있고 이 콧망울을 따라서 콧구멍이 이런 식으로 생긴다고 생각하시고 연결시켜 주셔서 이렇게 라인이 생긴다고 생각하시고, 자, 옆에서 봤을 때는 지금 콧망울이 꽤 크다 그랬죠. 콧망울과 코의 아래 부분이 여기가 꽤 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콧망울하고 콧구멍의 위치는 동일하지 않아요. 여기 콧망울은 위에 있지만 코선은 조금 더 아래로 내려오고 콧구멍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위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이 45도에서 그려주실 때도 코를 이렇게 그리고 콧구멍을 이렇게 그린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그린다던가 하는 게 아니고 약간 요 콧곳에서 조금 내려주신다고 생각하셔서 이쯤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하세요. 콧망울의 이 라인은 조금 더 콧구멍보다는 아래로 내려와 있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콧볼은 이 안으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려주실 때 여기 부분을 아예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그리거나 아니면은 콧구멍을 조금 아래 그리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약간 코가 뭔가 어색해 보이게 돼요. 콧구멍은 조금 더 위쪽에 있고, 그리고 콧볼은 안으로 조금 들어가게 된다. 이 구조를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를 가져와서 계속 얘기를 조금 할게요. 여기에 이제 그림자가 지게 되면 저희는 보통 오른쪽 위에서 그림자가 많이 친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얼굴 윤곽에서는 그렇게까지 그림자를 막 많이 넣지는 않는데요. 이 코에서도 저도 사실 코 그림자 넣는 게 너무 무서워요. 원래부터 그림을 처음 그렸을 때부터 코 그리는 게 너무, 코를 그리고 나면 얼굴이 너무 못생겨질 때가 많아서 그림 그릴 때 저도 좀 긴장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이 코 그림자가 빛이 비치는 방향과 상반되게 그 코 그림자를 주셨다던가 아니면 코 그림자를 너무 크게 잡아주셨다던가 혹은 이런 코 그림자 말고 옆에 저희가 이 대를 나눠 두었잖아요. 이 대를 표현하지 않고 콧볼만 이렇게 표현을 했다던가 그렇게 돼서 좀 어색할 경우가 많거든요. 콧볼보다는 이 미간 때문에 생기는 반대쪽에 눈썹이랑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눈썹이랑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미간 부분에서부터 여기 콧날 부분,
자, 그리고 여기 옆에 콧볼이랑 빛이 옆에서 칠 경우에는 여기가 이렇게 구잖아요. 그리고 이 구에서 콧망울에서 내려온 요 줄기가 가운데 있죠. 여기까지가 이제 어두움의 영역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리고 빛이 많이 옆으로 칠 때는 자, 이 코의 그림자만큼, 코의 영역만큼 이렇게 그림자가 조금 생기는데, 이 그림자를 여러분이 크게 잡아주시면 코가 커지는 거예요. 얼굴 옆에, 이 측면 얼굴 옆에가 되게 그림자가 많이 안 잡혀 있는데 얘가 그림자가 이만큼 들어와 있다던가, 아니면은 분명 옆에서 치는 것 같은데 코 아래로 그림자가 이만큼 들어와 있다던가. 자, 코 아래로 그림자가 이만큼 들어오려면 위에서 치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 옆에가 지는 게 아니고 아래 부분이 이렇게 져야겠죠? 이런 식으로. 물론 위 측면에서 질 경우에는 아래도 조금 지고 옆에도 조금 이렇게 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빛은 분명 이쪽에 치고 있는데 코어의 그림자가 이렇게 여기에 생겼다던가, 아니면은 위에서 치고 있지 않은데 이 특히나 아래로 내려온 그림자가 코를 굉장히 길어 보이게 하거든요. 그래서 코 그림자를 여러분이 그려주실 때는 조금 주의를 해주시고, 우리는 약간 옆에서 치니까 살짝 요 콧망울이랑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간 요 정도, 이 정도까지는 그림자를 평소 때 맞추신다면 이렇게 하시고, 아니면 그림자가 조금 길어진다면 이렇게 합치시고, 얼굴의 그림자도 조금, 미간의 그림자도 넓혀주셔야 돼요. 미간의 그림자가 길어지면 눈꺼풀을 덮고 있을 때도 있거든요. 이렇게. 그거를 여러분이 맞춰주셔가지고 그려주셔야 돼요. 여기는 되게 짧은데 여기는 되게 길다던가, 네, 그렇게 되지 않게 항상 그림자의 양을 동률로 해서 해주셔야 되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복잡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해가지고 머리가 막 너무 아파지면서 그림을 이제 접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제가 평소 때 항상 그리던 코가 있어요. 우리가 빛을 여기 45도 위쪽에 고정을 시켜두잖아요. 그래서 여기 정도만 이렇게 그림자를 조금 잡고, 요거를 익숙해지실 때까지는 좀 외워두시면, 이거를 여러 번 그리시면 여러분이 코의 구조를 조금씩 나도 모르게 좀 익히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빛을 바꾸시거나 하실 때도 그때 내가 생각했던 그 구조, 익혔던 구조대로 조금 빛의 양을 조금 더 늘렸다던가, 아니면 어둠의 양을 조금 더 늘린다던가, 그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반대쪽으로 돌려주신다던가, 혹은 아래에서 치면 이렇게 콧망울이 조금 어두워지고 아래 부분은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구조 안에서 이 코 정도만 조금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제가 많이 그리는 코가 있으니까 이것만 조금 익혀두시면 어렵지 않게 그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코 그림자가 진다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콧구멍 아래도 옆에서 쳐도 여기 살짝 어두워지긴 하는데, 이 코에서 이만큼 한 다음에 조금 더 어두워지는 부분을 여러분이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아주 미묘해서 잘 관찰을 해서 보시면 여기 코 미간, 여기 요렇게 코뼈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살짝 한번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콧망울이 둥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동그랗게 넘어가는 이 부분, 요런 부분들이 조금 한 번씩 더 어두워지게 돼요. 그리고 여기 미간 이 부분은 살짝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도 여러분이 가볍게 한번 이렇게 눌러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반대쪽이 이쪽으로 빛이 오긴 하지만 여기도 살짝 이렇게 어둠이 지거든요. 여기를 똑같은 어둠으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제 경극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빛이 오는 방향에 따라서 살짝 밝아질 수 있다는 걸 인식하셔서 그림자를 좀 넣어주시고, 코에 이 대를 한번 지어볼게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기 위에 부분, 이 부분을 살짝 한 번 더 어둡게 만들어주시고, 제가 방금 어떤 걸 했냐면 라sso 툴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영역을 만들어줬어요. 저는 이렇게 하고 그냥 브러쉬를 바꿔서, 하드 브러쉬를 바꿔서 여기를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는 식으로 그 조금 더 한 번 더 진해져야 되는 라인을 표시를 하기도 하는데요. 브러쉬 바꾸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왼손으로 L 눌러서 라sso 툴로 전환을 해주시고, 라sso 툴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에어브러쉬로 그려주시면 경계 부분만 조금 날이 서고, 그 다음에 여기는 부드럽게 이렇게 풀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약간 부드럽게 풀어야 될 부분, 그런 부분들에 라sso 툴하고 에어브러쉬를 같이 사용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림자는 여기까지 그렸지만 콧망울은 훨씬 안에 있었죠. 그래서 콧망울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리고 콧볼 위쪽에 여기 살짝 눌러주시고, 여기 아래 부분,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여기 부분이거든요. 이 코를 따라서, 콧구멍 따라서 살짝 위쪽으로 그려주시고, 자, 이쪽도, 이쪽은 조금 너무 어두운 색으로 하면 안 되겠죠? 여기는 빛이 오는 부분이니까 여기도 살짝 이렇게 하시고, 콧볼은 요코 쪽 약간 동그랗게 좀 남겨두시고 하시면 콧구멍의 좀 형태가 확실해지게 되죠. 그리고 여기도 요 위에 부분, 콧망울 위에 부분은 조금 눌러줄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코를 조금 표현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 요 위에 부분은 부드럽게 좀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를 하시다 보면 막 이렇게 각이지게 그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원기둥이니까 이 부분 여러분 조금 풀어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아까 각을 준 그 면을 이용해서 코에 어디다 그림자를 줘야 될지, 그 다음에 콧대 부분도 살짝 작업을 조금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금방 여러분이 이제 코를 만드실 수 있을 텐데, 제가 보통 그리는 거는, 자, 여기 콧 망울 부분, 이 부분을 거의 그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여기까지만 이렇게 표현을 좀 해주고, 요 정도까지, 너무 코가 선명해지지 않게 저는 이제 이렇게까지만 작업을 조금 해주거든요. 그래서 코 구조를 여러분이 이렇게 알고 필요한 정도에 따라서 조금 약화를 해주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코 구조는 제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입술의 구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입술도 조금 약화를 해서 많이 그려주긴 하거든요. 뭐 일자로 그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뭐 한다던가 하기도 하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입술을 그릴 때는 입술의 형태를 조금 나누어서 좀 그려줍니다. 요 윗입술이 좀 살아나면서부터 입술이 좀 구체적으로 좀
단계가 되는데요. 윗입술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실 때는 요 입술 볼 부분, 요 입술 볼 부분, 여기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 입술 볼을 그려주시고 양옆으로 이렇게 선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그려주세요. 그리고 이 입술은 앞에서 봤을 때도 완전히 일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살짝 요 위에가 조금 들리죠. 이게 웃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입술이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나왔다가 들어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앞에서 봤을 때도 입술이 나왔다가 이렇게 말려서 들어가기 때문에 요 윗입술 부분들이 살짝 이런 식으로 조금 들려있게 되거든요. 끝에 이 라인을 조금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아랫입술은 한 덩어리로 표현이 되기도 하지만 가끔 여기가 이렇게 파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두 덩어리로 나누어서 입술을 조금 표현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덩어리로 나눠져 있다는 거는 빛이 들어온다면 여기가 이제 동그란 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입술 볼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부분, 그 다음에 여기도 어둠이 생기긴 하는데 이쪽은 빛이 들어오는 부분이라 그렇게까지 많이 생기진 않거든요. 그래서 입술 볼 부분, 그리고 입술이 안쪽으로 말려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아래 부분에 그림자가 어느 정도 생겨요. 이렇게 어두워집니다. 여기 부분이.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빛과 그림자를 좀 세게 치기 때문에 입술의 그림자가 아래쪽에 맺히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측 사선에서 치기 때문에 자, 이렇게 그림자가 조금 지기도 해요. 그리고 요 입술 아래 부분 때문에 또 확실하게 그림자가 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입니다. 입술이 앞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입술 아래 부분도 조금 음영이 지게 돼요. 근데 이 음영은 여러분 저는 두껍게 그리지 않는 걸 추천해요. 여기를 두툼하게 잡으시는 분도 있는데 여기가 너무 두꺼워지면 약간 입이 앞으로 튀어나와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고, 우리가 제 그림체에서는 그렇게 입술을 많이 강조를 안 하는 그런 것도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을 약간 아랫입술에 영역을 구분을 해주는 용도로만 좀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입술을 완전 따서 이렇게 그리지는 않고요. 이렇게 완전히 따가지고 그리지는 않고 이걸로 입술이 끝났다는 걸 알려주는 용도로 사용을 해요. 그리고 보통은 입술을 보면은 되게 누드톤이나 아니면은 핑크빛이나 이런 컬러를 여러분이 좀 쓰실 일이 많고, 물론 빨간 립스틱을 발라서 그릴 때도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이런 누드톤으로 되어 있을 때는 아래 부분을 약간 조금 투명하게 남겨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끊어서 입술을 마무리 지어주는 게 조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아래 부분에 그림자가 진다는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입술의 형태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드릴게요. 입술이 이렇게 위쪽으로 좀 바깥쪽으로 들려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입술을 그리실 때는 위엔 라인을 조금 더 넓게 그려주시고 아랫 라인을 조금 더 그 윗보다는 조금 짧게 그려주셔야 돼요. 이거를 연결을 해서 이 앞뒤를 이렇게 다 연결을 해주시면 그러면 이것도 약간 납작해 보이게 하는 그런 입술이 되거든요. 얘가 말려서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쪽으로 조금 짧게 잡아주시고, 그리고 이 입술과 여기 요 사이에는 하이라이트, 흰색의 하이라이트가 조금 맺힐 때가 많아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 좀 잘 아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부분이 이렇게 입술이 들어가고 여기 살 부분이 튀어나와서
이렇게 조금 밝아지죠? 여기도 조금 이렇게 밝아지는 게 좀 보이죠? 입술이 이렇게 아래 부분이 조금 나와 있게 돼서 여기까지가 입술이고 여기 사이에 그런 흰 부분이 조금 생기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가 입술을 그냥 이렇게 그리니까 입술의 위치를 잡는 게 조금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앞에서 보실 때는 아무래도 이 중심선이 바깥쪽으로 많이 움직이지 않아서 입술을 그리는 거는 그냥 평범하게 그리시면 되는데 45도로 보실 때는 이렇게 내가 코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라인을 딱 내렸을 때 이 볼에 우리가 요 앞에 볼이 있다 그랬죠? 이 볼의 중심부 45도니까 이 볼도 요 오른쪽이 좀 더 넓고 왼쪽이 좀 더 짧겠죠? 투시가 돼서 중심 부분에 이 입술이 나와 있어야 돼요.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입술이 되어 있어야 되고 중간 볼을 이렇게 위치를 만들어 주셨으면 45도로 보는 입술을 여러분이 편하게 그리시려면 여기 위치를 잡고 아래쪽에 볼을 먼저 그리세요. 그런 다음에 양옆으로 여긴 좀 더 길게 여긴 짧게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입술이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로 그려지게 됩니다. 입도 입 안에 그 치아가 있기 때문에 치아가 둥글게 이렇게 입 안의 형태로 있잖아요. 그 위를 피부가 덮고 있고 그 다음에 입술이 덮고 있는 거라 여기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살짝. 그래서 입술도 옆에서 봤을 때, 측면에서 봤을 때 돌아가는 구조라는 거, 눈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구조라는 걸 기억해 주셔서 측면에서 입술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지 마시고 앞볼이 있으면 여기 뒷부분은 조금 짧게 그려주셔서 입술이 돌아가게, 그리고 아랫입술도 이런 식으로 약간 나이키 모양으로 여기는 조금 더 짧고 여기는 조금 더 길게 이런 식으로 원의 형태를 바꿔서 입술 라인을 그려주시면 입술이 훨씬 좀 더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다음은 제가 그림체별로 이목구비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는지, 그리고 묘사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하는 게 좋을지,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특징들을 비교해서 알려드리고 넘어가려고 해요. 아무래도 성별에 따라서 그리고 연령에 따라서 여러분이 다양한 그림체들을 좀 표현하면 장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준비를 했고요. 생각보다 우리가 그림으로 봤을 때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이렇게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지 사진으로 조금 봤을 때는 이목구비라던가 그리고 형태적인 특징들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캐주얼과 좀 모해체 이런 쪽으로 갔을 때는 눈이 이렇게 많이 부각이 되는, 눈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크게 그려져 있고 눈동자 묘사라던가 눈동자에 이렇게 뭐 별이라던가 그리고 광택의 표현들 그리고 반짝임의 표현들이 좀 많이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해체 같은 경우에는 눈 묘사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 네, 그 부분과 상대적으로 코나 입, 여기 눈썹 같은 부분들은 묘사가 많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굴만 봐도 좀 많이 과장이 되어 있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는데요. 코를 보시면 거의 콧구멍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걸 그림으로 그릴 때는 코를 이렇게 일자로 점을 찍어서 그리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올려서 그리기도 하는데요. 이걸 입체적인 요 피규어 얼굴로 봤을 때는 코를 뭔가 잡아서 손으로 찝어서 들어 올린 것 같은 그런 형태의 코 형태가 되게 되고, 그래서 이 근처로, 코의 근처로 아주 작은 그림자가, 너무 깊지 않은 그림자가 아주 살짝 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림에서 표현을 할 때는 살짝 거의 이렇게 작게 찍힌 점에 가까운 정도로
네, 그런 정도로만 명암을 조금 잡아주고, 그리고 반대쪽에는 이렇게 빛이 온다던가, 빛을 살짝 찍어준다던가, 그런 식으로만 코를 표현하고 넘어가는 정도가 많고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중심선을 그어보자면 이마까지는 이렇게 완만했다가 코에서 조금 이렇게 들려지고, 그리고 여기도 많이 뒤로 들어가지 않고 살짝 이쪽 부분도 완만하게 조금 떨어지는 그런 형태의 얼굴형을 띠게 돼요. 보면 입도 굉장히 작은 걸 볼 수가 있죠. 이 정도로 입이 작기 때문에 여러분이 윗입술을 표현을 해주신다던가 아니면 아랫입술을 그려주신다던가 하면 입 자체의 크기가 조금 커져서 그림체와는 느낌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면 요 얼굴 같은 부분도 요 입의 윗부분, 입술 윗부분이 거의 제대로 표현이 안 돼 있죠. 입술 정도만 되어 있고 아래쪽에 살짝 색상 정도만 조금 칠해져 있어요. 그런 정도로 여러분도 이런 모해체나 아니면 캐주얼체를 그리실 때는 이거를 축소를 하셔서 생략을 하셔서 그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눈썹도 저는 보통 이제 약간 캐주얼 그림을 그릴 때는 캐주얼보다는 이 반실사 그림을 그릴 때는 눈썹의 결을 많이 살려주거든요. 근데 이 그림은 거의 선으로 이렇게 조금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런 부분과 그리고 눈에서의 공통점이라면 마찬가지로 눈알이 약간 요 안으로 조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피규어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아예 눈이 이렇게 그냥 판판한 요 위쪽에 그려져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 이제 눈이 평면적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이 흰자가 조금 안으로 들어가 있다는 느낌을 여러분이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시려면 이 흰자의 색상을 살짝 낮춰주시면 되겠죠. 실제로도 이 흰자의 색상은 조금 색감이 좀 어두운 상태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눈에 대해서는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얼굴도 지금 다른 그 반실사보다는 전체적으로 거의 이 앞부분이 약간 평평한 느낌에 가까워요. 여기가 이렇게 보통 얼굴처럼 많이 돌아가는 형태라기보다는 조금 요 얼굴 앞면부가 여기가 평평하고 뒤로 옆으로 갈수록 좀 확 꺾여지는 그런 형태로 잡아주시면 되기 때문에 얼굴의 굴곡을 너무 많이 표현하면 오히려 좀 어색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굴 굴곡 표현은 여러분이 하실 때 좀 많이 줄여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요 구체를 보여드리는 거는 눈, 코, 입이나 뭐 그런 거에 비교보다는 얼굴의 두상의 표현, 요 얼굴 굴곡의 표현, 코로 인해서 약간 생기는 요런 굴곡의 표현에 조금 집중을 했으면 해서 요 피규어 두상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살짝 조금 어린 연령대에 캐주얼한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걸 보시면 코 표현이 거의 점이 찍혀 있는 것처럼 살짝만 되어 있고, 눈도 눈의 점막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표현이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조금 눈도 단순하게, 하지만 오히려 눈동자는 조금 더 반짝반짝 거린다던가 그런 식으로 눈동자 표현에는 지금 이거보다 더 힘을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입부분도 아주 입술 요 부분이 묘사가 많이 되어 있지 않고 간단하게 조금 표현이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이 그림도 눈이라던가 코나 입부분이 굉장히 생략이 되어 있고, 네, 눈도 조금 평평하게 그렇게 표현이 좀 되어 있죠. 그렇게 여기 두상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반캐주얼이나 반실사 쪽으로 조금 더 성인에 가까운 그런 쪽의 얼굴을 그리실 때는 우리가 앞전에서 얘기했던 그 눈의 특징들, 앞에 눈 앞머리라던가 아니면은 눈의 형태도 좀 더 다이아몬드형에 조금 더, 아몬드형에 조금 더 가깝죠. 다이아몬드형이 아니고 아몬드 형태에 조금 더 이렇게 가까운 형이 되겠죠. 네, 그렇게 되고 눈 아래 점막 쪽에 이렇게 조금 띄어져 있는 이 두께감, 피부의 두께감도 여러분이 표현을 해주셔도 돼요. 이 피부의 두께감을 요 모에티에서 딱 그려주는 순간 눈에 현실감이 너무 많이 생겨서 이질감이 조금 들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넣어줄 때는 좀 조심을 해서 넣어줘요. 더불어서 애교살도 이 그림 그릴 때는 잘 넣지 않아요. 그거는 그림체마다 조금 그리시는 분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그릴 때는 애교살에 너무 집중하지 않고, 눈화장이라면 좀 할 수가 있는데, 아래쪽에 너무 살이 튀어나오지 않게, 네, 그렇게 그려주는데, 요 반실사나 반캐주얼 같은 경우에는 아래 애교살을 조금 그려주신다던가 아니면 점막의 표현을 해주신다던가 그렇게 해주시고, 점막이 생기면 요 아래 하이라이트 부분들도 조금 생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눈썹도 이 점막 아래에 찍어줘서 속눈썹의 디테일도 더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 부분과 그리고 코 부분, 코도 콧구멍이라던가 아니면은 조금 간략하게 그릴 때는 콧구멍 정도만 그리기도 하거든요. 저는 코를 묘사를 할 때는 양옆에 콧볼을 그리진 않아요. 이게 콧볼을 그리는 순간 이 코가 형태가 조금 많이 드러나게 되고, 콧볼을 또 잘못 그렸을 때는 코가 너무 커 보인다던가, 예,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실사와 반실사가 조금 다른 그런 이유는, 반실사 그림을 그린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두상 부분은 조금 크고, 그리고 턱 아래로 갈수록 살짝 작아지게 그런 식으로 그리거든요. 실사 같은 경우는 여기 옆에 두상 부분이 너무 커지지 않게 잡고, 그리고 눈도 지금 이 그림보다도 좀 더 훨씬 작아지는 형태로 그렇게 잡기 때문에 실사와도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코 묘사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너무 콧볼을 사실적으로 그리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콧구멍과 여기 콧망울 그리고 콧대 정도, 오히려 여기 콧대에 생기는 그림자 정도는 여러분이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아니면 코 아래에 지는 그림자라던가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해주셔도 되는데, 코 양쪽에 콧망울을 그리는 거는 많이 하지는 않는다를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아래 보시면 제가 코를 표현을 했는데 코 선이 지금 사라져 있지 않은 상태죠. 코 선을 그리고 콧구멍 정도만 살짝 해주시고, 콧대나 아니면 콧볼 부분은 빗으로 이런 식으로 살짝 끊어주거나, 네, 그런 정도로만 이렇게 작업을 해줬어요. 여기도 콧망울을 옆에 어두운 색상으로 이렇게 끊어주지 않고 하이라이트로 살짝 이 부분만 찍어준다던가, 그리고 코 위에 광택만 살짝 찍어준다던가, 콧구멍도 조금 연하게 표현을 했죠. 네, 이런 정도로 코를 표현을 조금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입술 부분은 아무래도 저 캐주얼보다는 입술의 영역이 조금 더 넓어지게 되기 때문에 입술 위에 이 두께 부분이나, 그리고 뭐 입술에 약간 요 도톰한 덩어리감들, 그런 거 우리가 앞전에서 얘기를 했던 그 입술의 형태 부분들을 여러분이 조금 더 디테일을 하게 표현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보면 입술의 두께 부분, 입술의 광택, 그리고 입술 라인을 이렇게 따서 그린 것도 있고요. 입술의 이 볼 부분도 조금 더 강조를 해서 그려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 좀 더 속눈썹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눈썹의 표현도 결을 조금 더 많이 표현을 해줬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적인 디테일들 를 좀 많이 살려줬고, 그리고 콧대 쪽의 그림자 부분이라던가 그런 부분들도 조금 강하게 들어가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눈 아래쪽에 여기 생기는 그림자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좀 더 편하게 넣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림체에 따라서 어디까지 묘사를 조금 해도 되는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거를 기반으로, 특징들을 기반으로 제가 채색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채색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